결혼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것도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 정보 업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찾아가면은 연봉은 얼마냐, 뭐 집은 있냐, 뭐 대학은 나왔냐, 뭐 부모님은 뭐 하시냐, 각종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결혼 고수를 아예 모셨습니다. 예, 결혼 잘하는 법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의 지인의 성지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혼 고수세요. 사실 결혼 고수라고 하기엔 저도 미혼이라서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미혼인데 단지 저는 다른 사람의 성사를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달란트가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약간 의사들이 안경 끼고 라식 수술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예.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보면 본인은 스타일링 전혀 잘 안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연예인 예. 분들은 되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저는 저의 일을 잘 하긴 하지만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긴 하죠. 고수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저희 회사의 고객들은 확실히 매칭을 잘 시켜드리긴 합니다. 네. 그냥 딱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결혼할 것 같다. 아 저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딱 보이시나요? 사실은 제가 그걸 볼 줄 아는 줄 알았어요. 아 예전에는요. 네, 그런 줄 알았고 되게 주변 친구들 소개도 하면 잘 만나고 결혼도 하고 하다 보니 예. 굉장히 나는 그런 좀 보는 눈이 있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예. 그 착각이 결혼정보회사를 하면서 좀 바뀌게 된 이유는 예.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했던 분들도 너무 짝을 잘 만나서 아. 잘 결혼하시는 경우도 많고 예. 이분은 진짜 가입만 하면 뭐 결혼은 문제 없겠다 하는 분들도 매칭해서 되게 난관을 겪는 일들도 있어서 이성을 만나는 게 꼭 이런 직관이나 이런 예. 느낌으로만 확인할 수는 없구나. 다 각자 또 잘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서든 다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서포트를 하려고 해요. 힘들겠는데 했는데 결혼 너무 잘하시는 경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땠는데 힘들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좀 상담을 할 때 예. 많이 여자와 대화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아 남자분이셨군요.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같은데 하는 느낌도 좀 있었고 모태솔로. 본인 아니라고 하지만 예. 그런데 그런 느낌도 있고 이성적으로 매력이 너무 지금 이성들한테 어필이 안 되겠는데 근데 의지는 되게 있으세요. 아 예. 하지만 과연 여성들이 선호도가 있을까? 너무 고민해서 매칭 매니저한테도 좀 신경 많이 써줘. 미안 이런 힘든 경우를 맡겨서 이렇게 예, 했었는데 예. 매칭 매니저가 아주 그냥 해서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잘. 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그렇게 정말 모두가 다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짝이 있구나 어딘가. 예.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좀 맞춰주는 게 제 일이지 그렇게 선입견 가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결혼정보회사를 시작하게 된 게 예. 처음엔 저도 커플 매니저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애초부터요? 네. 아니 근데 커플 매니저를 시작했던 것과 다르게 사업을 시작하는 건 완전 층위가 다른 문제잖아요. 완전 다른 일이죠. 결혼정보 업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일단은 결혼정보회사를 보통 커플 매니저라고 하면 예.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게 커플 매니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닌가 보죠? 네, 그게 아니라 커플 예. 매니저는 저도 그런 줄 알고 커플 매니저를 당연히 면접을 보고 예.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 커플 매니저는 회원들이 문의를 먼저 하잖아요. 예. 문의를 하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걸 안내하고 예. 사실은 가입까지 받는 영업이 메인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분이 고객이 회원이 되면 그때 잘 어울리는 사람과 매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매칭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매칭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는 한 사람이 다 해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예. 메리트처럼 보이지만 회원이 10명, 20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백 명을 상담하면서 그분들을 계속 매칭까지 짜주는 일은 현실적으로 작은 규모에서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회사에 커플 매니저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있는데 그렇겠죠. 내 회원끼리만 소개를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개를 시켜주는 건 매칭 매니저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예. 일단 그 일이 다르다는 거에 좀 내가 생각한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제가 원하는 회원들을 막 받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예. 내 마음대로 어쨌든 매칭들 시켜줄 수도 없고 예.
근데 저는 제가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 느낌대로. 예. 그리고 실제로 요새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1순위로 외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요? 외모가 막 잘생겨야 된다, 예뻐야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외모가 1순위다. 이게 여성분들도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칭을 해줬을 때 잘 되는 건 결혼정보에서는 뭔가 조건적인 부분만 맞출 것 같잖아요. 근데도 맞춰서 미팅을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외모를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소개팅에서 잘 되는 여부는 어차피 조건적인 부분은 저희 다 알고 나가니 만났을 때 호감을 느껴야 뭔가 이 사람이랑 대화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결혼정보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원분들의 이런 이미지 분석, 뭐 이미지 메이킹, 스타일링 이런 것까지 해서 연애 상담, 뭐 심리 상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진짜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결혼정보회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차리게 됐죠. 위기나 아니면 힘들었던 거는 없어요? 위기 너무 많았죠. 사실 초반에는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정말 사람들이 원하던 거였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시기와 그런 운과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사실 진짜 힘든 거는 제가 원하는 회원만 받고 싶다는 그 착각에서 시작된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예쁘게 회사를 예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때의 환상으로는.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했었던 것처럼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들끼리만 만남을 주선을 하다 보니 문의를 오는 고객을 다 연락도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사실 충분히 괜찮은 분인데 제가 막 제 기준으로 뭐라고 그걸 꼼꼼하게 깐깐하게 막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많은 회원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이게 잘 되는 확률도 그러니까 퍼널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예쁘게 좁혀두니까 이분들은 만남이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때 만약에 제가 처음에 문의했을 때 모든 회원들을 정말 제 이런 선입견 없이 좀 기존 결혼정보회사처럼 많은 풀로 다 받았었더라면 훨씬 더 많이 성장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 시기에 결혼정보회사들 뭐 다른 경쟁 업체들이 다들 이런 미디어 채널을 또 이용하기 시작하고 막 다들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하는 이게 역할은 했지만 저희 회사가 독보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좀 아쉽고 그때 회원들의 좀 느린 진행이 많이 불만이 되기도 했었어요. 대표님도 회원이세요? 아니죠. 대표님 왜 가입을 안 하세요? 제가 가입을 하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니 싱글이시니까. 네, 저는 연애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혼정보회사를 가입을 하진 않았지만 근데 저도 가끔 막 20대 친구들이 물어요. 만약에 대표님이 20대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으냐. 저는 진짜로 결혼정보회사를 나는 못한 걸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막 내가 되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거야 아니면 이런 잘난 사람을 만날 거야 하는 개념보다 주변의 풀보다 되게 다양한 직군에 되게 다양한 그런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러 이성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기회들을 가지면서 차도 마셔보고 뭐 이렇게 많은 그런 만남들을 해보면 내가 진짜로 이런 사람이랑 잘 맞겠다 안 맞겠다를 알 수도 있고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그걸 못 해본 게 후회된다. 회원 가입을 안 해보셨군요. 하죠. 정작. 그리고 지금도 막 다른 회사에 제가 가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가입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당신이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회원한테 대시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가입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당연히 저는 결혼을 했어요라고 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런 채널이나 운영을 하기 전에 다른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근데 제가 이제는 어쨌든 오픈이 된 상황이다 보니 그런 거짓말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대표님 같은 뭐 매니저님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런 멋있는 분들을 봐도 어떤 이성을 소개시켜 줘야 되지 하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되게 보게 됐어서
그땐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매니저분들도 그런 고충이나 그런 얘기는 안 하시나요? 이게 뭐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어우 저 매니저분이 저 좋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없어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 없었지만 예.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한번 이게 우리 매니저한테 들었는데 예. 상담을 하고 나서 가입을 하고 미팅 장소를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는데 거기 뭐가 맛있대요라고 이제 거기 김치볶음밥이 맛있으니까 미팅 잘하고 오세요라고 했더니 김치볶음밥 드시러 가실래요? 뭐 이렇게 자기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매니저가 굉장히 매력적이면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한 경우는 아직은 없었어요. 매니저분들은 있었네요. 있었어요? 그분은 결혼하고 퇴사하셨습니다. 회원하고? 있어요. 네, 있네요. 있어. 그분은 근데 매니저는 아니었고 커플이나 매칭 쪽은 아니었고 사무직 쪽에 있으신 분이었는데 모두의 지인 회사 네, 사무직 직원이셨는데 네, 있었는데 그분은 저희 회원분과 결혼한 경우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있네요. 네. 이렇게 회사 왔다가 이렇게 보시고 그건 아니고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먼저 이제 우리 매니저가 물어봤죠. 이런 회원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제가 말해볼게요. 해서 만났는데 잘 됐어요. 신기한 경우도 그런 있군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떤 직원도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혹시 모두의 지인만의 이런 회사의 복지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미팅을 할 수 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회원을 만나면 불편하지 않겠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결혼정보회사 대표님들과도 제가 친분이 또 있고 연결해서 해드릴 수 있어서 타사 회원과 소개를 시켜주는 복지를 누린 회원도 있습니다. 품앗이를 하는군요, 가끔. 그래서 원하면. 잘 사귀고 있고. 네네네. 모두의 지인이고 굉장히 사실 쏙 귀에 들어오는데 또 성함이 또 지인이에요. 맞아요, 제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모두의 지인이에요? 실제로 그 유튜브 채널을 먼저 만들었었는데요. 채널명을 뭘로 할까라고 하다가 당시에 모두의 지인으로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되게 유명한 게임이 엄청 있어서 유명하죠. 저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네, 있어서 굳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뭐 지인 채널 뭐 별거 다 해봤지만 크게 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업 자체가 지인 소개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이잖아요. 그런 거죠. 사실 결국 다 지인의 지인들을 소개해주는 일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중적으로 모두의 지인이라고 하자 해서 채널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회사 이름도 그 채널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대로 가져가게 됐죠. 탁월한 선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아빠가 내가 지은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실명으로 이렇게 회사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뭐 성공을 하셨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네. 회원들을 이게 모두의 지인만의 어떻게 선별 기준? 앞서 뭐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너무 좀 이 선별을 강하게 했던 게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모두의 지인만의 좀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한 특색은 저희 회원 연령층 자체가 굉장히 다른 일반 결혼정보회사들의 기존 그런 느낌보다는 많이 연령층이 낮아졌어요. 좀 젊죠? 젊고 약간 결혼정보회사라고 하면 아무리 선입견을 많이 깨줬다고 하고 영상들을 접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그냥 약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가시는 곳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부모님 시대가 했을 것 같은 그런 좋게 말하면 클래식한, 나쁘게 말하면 너무 올드한 전통적인 느낌이라서 불편해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결혼정보회사 홍보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연애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상을 접하고 근데 이 사람이 결혼정보회사를 하네? 결혼정보회사에 가면 꼭 그렇게 막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해서 좀 많이 가볍게 된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예전보다는 연령층이 좀 낮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05년생도 회원분들이 있거든요. 05년이면 20살이요? 21살이죠. 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메인 연령층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의 가장 메인 연령층은 90년대생들이긴 합니다. 90년대생이? 네,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라고 하면 보통 일반 결혼정보회사보다는 연령층이 적어도 5살 예. 이하로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흠. 많은 정말 지세대들이 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최고령은 몇 살이에요, 회원이요? 최고령은 50년대생 분도 있어요. 50년대생이면은 일은 그쵸. 60대 우와. 뭐 후반 뭐 이렇게도 그분은 뭐 초혼이나 아니면은 재혼 보통은 재혼이신 경우가 많고요. 예. 사실은 예전에는 연령층이 저희 회사가 너무 어릴 것이다 생각을 해서 예. 그런 친구들만 계속 문의를 했었는데 제가 여러 채널들에도 나가고 예. 작년에 주병진 님이 나온 채널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부모님 문의가 많아졌는데 부모님이 자녀 문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본인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호. 지금 회원분들은 가장 많은 연령층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이지만 예. 20대 초반도 있고 정말 50대 60대 분들도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은 20대나 이런 MZ들이 원하는 이성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르신들 나이 저나 이제 저 위에 나이대보다 그 많으신 분들이 원하는 이성상이 있을 것 같고 네. 이 트렌드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달랐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를 것 같잖아요. 예. 달라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재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은 오히려 중년이 이제 넘어가서는 내가 굳이 재혼을 안 해도 되고 예. 막 초혼처럼 급하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면 굳이 해서 눈이 더 까다로워요. 아, 어르신들일수록 오히려 까다롭지 않다는 건 정말 저희의 생각이었고 예. 오히려 그래도 한번 다녀오셨고 그러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실 테니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좀 더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여전히 호감 가는 외모는 남성분 여성분 다 동일하고요. 아, 그건 연령대 상관없이 상관이 무조건 없어요. 외모예요. 무조건 외모라기보다 호감이 안 가면 나머지 부분이 궁금하지 않다가 되는 거니까 외모가 1순위라기보다 호감이 가는 게 1순위인 것 같고요. 호감 가는 인상.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보는 뭐 능력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 사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50대, 60대에서도 학력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예. 근데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절대 그런 장년층이 더 막 쉽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구체적인 조건들을 그분들은 요구를 하시나 보군요. 전에 있었던 경우들의 단점을 빼고 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오히려 된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이제 요즘에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일 많은 나이대의 이 회원을 성사시킨 분이 어떤 분이세요? 어느 정도 나이에 어떤 조건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력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보통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상형이 까다로운데 거기에 맞춰 드리면서도 제일 힘든 게 저 혹시 돈 때문에 만나는 여성은 싫어요 막 이렇게 말씀해버리시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또 티를 내지 말고 이렇게 잘 해봐라 해서 여성분은 재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저희가 팁을 많이 드리면서 성사를 진짜 힘들게 저희가 거의 작전을 하듯이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코칭을 엄청나게 하셨군요. 했는데 또 막상 또 자기 스타일의 여성분을 보면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또 호감이 가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잘 돼서 지금 이제 곧 재혼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좀 그분들이야말로 좀 코칭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조건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돈만 보고 하는 여자는 싫어요. 라고 하지만 순수한 나랑 한 15살 이상 차이 나는 여성을 원한다는 경우가 순수함이 거기서 어떻게 라고 15살 이상 차이 나는 여성분 15살이면 양반이죠 사실. 예? 거의 뭐 진짜 정말 힘든 건 사실 장년분들도 나이 고령분들도 아니고요. 본인이 40대 중후반이신데
20대 여성을 찾는 분들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40대 중후반 남성이 20대 여성을 찾을 때 원할 때 순수하고 예쁜 여성을 또 순수하고 예쁜요? 찾으면 사실 거기서 순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단어, 그러니까 내가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 참 어려운 건데 그게. 이게 20살 차이가 보통 이제 그 정도가 나는 걸 원하는 수준인데 예. 그런 여성이 순수하면 왜 만나지가 맞잖아요.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만남이 될 수 있어 서로 니즈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네요. 자기 니즈만 맞춘 만남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일들 때문에 좀 고충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순수한 20대 여성이 자기보다 20살 뭐 혹은 그 이상 되는 아빠 같은 나이대의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그 그분도 저희 회사에 상황들을 원한다. 비용을 내고 가입을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을 냈으니 예.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는 그러면 정말 그분을 위한 무료 회원을 받아야 될만 가능한 사실 상황인데 또 그것도 싫으시니까. 예. 그래서 모두의 니즈를 맞추는 게 제일 힘들죠. 그런 회원도 이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안 받아요? 아니면 그냥 끝까지 그래도 계속 뭔가 해주시려고 해서요? 저는 사실 진행을 받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매니저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예. 안 됩니다라고 많이 칼같이 얘기도 해요. 예. 좋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지만 근데 또 저희가 또 만남하면서 설득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웬만하면 커플 매니저들은 받고 싶어해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매칭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그 둘의 조율을 맞춰주는 게 정말 대표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웬만하면 이분이 이렇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년의 재력이 있는 남성들은 그러니까 순수한 어린 여성을 찾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순수함만 빼면 돼요. 순수함만 빼면 해드릴 돼요?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여성은 사실 니즈가 서로 맞으면 만남도 가능하신데 순수함이 들어가면 거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여성 회원들은 이건 진짜 어렵다. 여성 회원들이 원할 때 이 점은 정말 어려운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사실 여성분들의 눈이 너무 높아요. 상대적으로 남성분에 비해서요? 눈이 여성분들이 월등하게 높고요. 사실 요새 막 그런 남녀 갈라치기나 이런 게 너무 안 좋게 조장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여성분들의 눈이 까다로워지면서 좀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는 남자분들이요? 네, 그렇게 돼서 점점 더 막 서로를 비난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여성분들이요. 사귀기 전에는 그렇게 따지는 것처럼 보여요. 엄청 말로도 표현을 하고 난 이 정도 돼야 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럼 사실 봤을 땐 이렇게 되는데 막상 눈에 하트가 딱 씌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표현으로 옥바라지도 하는 수준으로 누가 봐도 헤어져야 되는 남자를 그렇게 막 지켜주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할 거면서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막 깐깐하게 하는 게 여성분들 눈이 진짜 다들 높아요. 어떤 게 높은 거예요? 그 남성에 대한 뭐 외모, 학력 아니면 뭐 또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저보다만 괜찮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여성분보다 어떤 면에서든 좀 뛰어나야 된다라는 게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재력이든 학력이든 외모든 맞아요. 집안이든 연봉이든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왜가 될 수 있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동등한 입장이구나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여성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그게 사실 속마음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키가 작아서요. 저는 이세를 생각해서 남자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키가 커서요. 키가 저보다 작으면 이성적으로 끌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 큰 남자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네요. 인 거고 뭐 제가 결혼을 하면 이런 쪽에서 육아도 해야 되고 해서 남편이 좀 재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경우든지 뭐든 자기보다 월등한 부분이 있어야 존중할 수 있고 존경심이 생겨서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는 거는 예. 남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형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요. 있어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이상형은 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여성분들이 대체로 제일 힘든 케이스는 내가 이미 뛰어난 여성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고스펙에. 네, 고스펙에 외모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러면 당연히 더 나은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런 사람을 찾기고 0.001%의 남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와. 네, 사실 제일 그런 건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나머지가 다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외모가 평범해요. 혹은 자기 관리를 안 하고 계세요. 예. 근데 뛰어난 남성을 찾아요. 근데 그 뛰어난 남성은 나랑 비슷한 수준의 집안이나 학력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뭔가 나한테 조금 더 살갑게 다정하게 대해줄 수 있는 뭔가 아직도 해맑은 그런 순수함을 또 찾잖아요. 이러니까 서로 니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성목성이군요, 진짜 남녀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게 힘든 케이스만 물어봐서 그런 거지. 예. 정말 이상형 무난하고 그 성격 밝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은 네, 만나볼게요. 추천해 주시니까 만나볼게요 해서 또 다들 잘 돼요. 그러니까 잘 되는 분들은 금방 빠져버리고 계속 힘든 분들이 이제 남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바로 예. 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1년 안에 보통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 성격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면 무조건 교제는 해요. 네, 근데 모든 결혼정보회사를 해봤는데 거기는 이게 별로였고 이건 이게 별로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으신데 회사에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럼요, 아마.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죠. 그럼 본인의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다. 그때는. 그럼 모든 회사들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예. 네. 왠지 그런 분들은 심리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상담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